제가 오늘 딴소리를 많이 시작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다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밍업을 그렇게 하시면 머리가 덜 피곤해요. 예. 자, 파워포인트 2013을 실행을 했어요.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이제 꾸며야 되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불러와서 할 거냐, 아니면 새로 만들 거냐 하는데, 우리는 새로 만드는 연습을 좀 할게요.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주요 업종 추이 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차트가 뭐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차트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도 알아요. 차트는 숫자에 대한 크기, 양에 대해서 사람이 민감치를 않아요. 이 숫자가 얼마큼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잘 비교를 못합니다. 왜? 그런 훈련을 안 했어요. 제가 예전에 모시던 분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숫자를 보면 지난주 숫자하고 이번 숫자의 차이점을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민감성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난주 숫자랑 이번 주 숫자랑 다른 거는 알겠는데 그 크기가 얼마큼 변동이 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숫자를 다 한눈에 보여줘도, 한목에 보여줘도 그거 커졌나? 큰 거는 커진 것 같은데 얼마나 커졌지? 그럼 다른 항목에 비해서 얼마나 더 커졌지? 작아졌지?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어느 거는 지금 숫자가 내려가고 있고 어느 건 숫자가 올라가고 있고 어느 건 유지되고 있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차트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안에다가는 제목을 하고 부제목을 사니까 여기다 하지 마시고 새 슬라이드에 가서 제목 및 내용을 갈 거예요. 새 슬라이드에 가시면 제목만 내용이 있는데 이 제목에다가는 말 그대로 외국인 지분 증가 추이라고 쓰시고 이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안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차트 삽입이라고 보일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차트 삽입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데요. 꺾은 선을 만들 건지 원형을 만들 건지 어떤 거를 만들지를 물어볼 거예요. 근데 최초 세로 막대를 가지고 만들면 돼요. 세로 막대. 여기 종류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음 막대로 할 건지 저음 막대로 할 건지. 첫 번째는 낱개별로 차트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누적 막대라 그래서 1, 4분기 얼마, 2, 4분기 얼마, 3, 4분기 얼마, 4, 4분기 얼마 이렇게 해서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일 꼭대기는 뭐가 되냐면 이 제일 꼭대기는 이 전체 판매량의 합계가 될 수 있죠. 제일 꼭대기 눈금을 보면은. 그 다음에 누적 세로 막대는 뭐냐면은 100%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100% 누적이니까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주황색이 어때요? 회색에 비해서 파란색에 비해서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거는 주황색의 부피가 공간이 특히 파란색이나 회색에 비해서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는 주황색이 양이 적구나, 어디는 주황색이 양이 많구나, 어디는 파란색 항목 1번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항목이 많구나 하고 비교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만만한 거는 뭐다? 묶음 세로 막대형을 갖고 할 거예요. 그래놓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엑셀 화면이 뜰 거예요. 엑셀 화면이 뜰 거예요. 이렇게 엑셀 화면이 뜨는데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요. 그래프를 그리려겠다라고 하면 최초 묶음 세로 막대가 뜨고 확인 누르면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뜨니까 지금 우리 데이터가 숫자가 잘 안 보이죠? 141페이지 보세요. 141페이지. 141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차트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 중에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입니까? 근데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되고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0페이지 보시면 아랫부분에 차트 있잖아요. 그저 숫자 입력하는 날 있잖아요. 거기다 쓰시면 돼요. 월말 네,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입력할 거예요. 지금 그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입력하시면은요, 하단에 이렇게 차트가 완성된 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항목을 더 늘리고 싶어.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늘리고 싶어. 그래서 아래줄에다가 글자를 쓰면 항목이 하나 늘어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뭐 8월 말이라고 쓰면 옆에도 늘어요. 이렇게 느는데 이제 안 쓰려고 다시 지웠단 말이에요. 여기다가요. 제가 이렇게 지웠어요. 지워도 남아 있어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간 양은 늘어나는데, 양은 늘어나요. 계속해서. 그런데 내가 이걸 안 쓰겠다고 지웠지만은 어떻게 됐다? 자리는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여기 끝에머리에 보시면 끝머리에 점이 있어요. 점. 이 점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 파란색 틀이 있어요. 파란색 틀점, 이걸 가지고 높이를 조절을 하면은 데이터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뒷부분에 있는 얘는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사실은 삭제하셔도 되고요. 삭제도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삭제를 하지 않으셔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요거 파란색 점을 가지고 이렇게 넓히면 넓히는 차트가 넓어지고 데이터가 확대가 되는 거고, 얘를 줄이면 뭐가 된다? 데이터가 요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차트로 변환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뭐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안에 있는 것만 갖고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점이 나타나니까 그 점을 가지고 내가 공간을, 너비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차트가 내가 숫자를 잘못 쓴 것 같아, 고쳐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데이터 편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편집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데이터 편집이라는 게 있고요. 데이터 편집이라는 게 있고, 엑셀에서 편집할 수도 있어요. 나는 파워포인트만 샀어. 파워포인트 2013만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엑셀이 2013만 살 수도 있고,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가 다 들어있는 오피스 통합 버전을 살 수도 있어요. 낱개별로 사도 돼요. 난 굳이 엑셀 안 쓰는 사람이거든. 파워포인트만 쓰는 거야. 그러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만 사서 쓰면 싸죠. 그러면 편집을 못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워포인트 창에서 편집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근데 나는 엑셀을 샀거든. 엑셀도 같이 샀거든. 그러면 엑셀상에서 편집을 하면 엑셀이 열려요. 이렇게 엑셀이 열리니까 여기도 보시면 여기 끄트머리에 이렇게
여기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 이 점을 가로 세로로 늘리고 줄이면은요. 가로 세로 늘리고 줄이면은 그 공간이 줄어들어요. 얘들은 뭐 안 쓰는 자동으로 없어지고. 그래서 숫자를 고치고 이제 빠져나오면 거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138페이지로 가시면은 제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입력하겠다 그래서 차트에 있는 차트 삽입 아이콘을 클릭을 했더니 이제 이 책에서는 139페이지는 2010 버전 화면이니까 책이 그래서 세로 막대를 할 거냐 꺾은 선을 할 거냐 그래서 약간 푸른색 계열로 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었어요? 색깔이 약간 이렇게 회색으로 떴죠? 회색으로요. 네, 무채색식으로 떴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뭐 색깔이 다른 것 뿐이지 뭐 기능은 같은 거예요. 기능은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세로 막대 근데 2010에서는 세로 막대를 선택을 해도 세로 막대도 보이고 꺾은 선도 보이고 원형도 보일 거예요. 책에. 근데 2010에서는 원형 누르면 원형만 나오고 꺾은 선 하면 꺾은 선만 나와요. 2010에서는 세로 막대를 선택하면 세로 막대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꺾은 선이 나오고 만약 꺾은 선을 선택하면 위에는 세로 막대, 꺾은 선, 원형하고 전체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2010 버전이었다면 2013 버전에서는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한 종류만 나온다. 그리고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우리 모르잖아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확대가 되면서 꺾은 선은 이렇게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라는 예시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그래서 좀 편리하게 보인다 하는 거.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자, 이 140페이지 보시면은 차트 삽입 대화 상자에서 차트 종류를 선택을 하고 확인 단추를 눌렀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차트를 삽입하려면 먼저 열려있는 대화 상자를 닫거나 엑셀에서 편집 모드를 취소해야 합니다. 라는 창이 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버그죠. 버그.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뜨면 안 되죠. 알아서 착 나와야 되는데 엑셀을 어떻게 막 기능을 만들다 보니까는 추가하고 하다 보니까는 뭐가 잘 안 되더라 이거야. 엑셀을 쓰는 사람, 엑셀을 안 쓰고 파워포인트만 쓰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엑셀도 파워포인트 같이 설치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엑셀하고 충돌이 나기도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2013으로 가면서 파워포인트에서 차트를 만들면 파워포인트에서 편집할래, 엑셀에 가서 편집할래 하고 묻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2010은 그냥 하면 알아서 가는데 알아서 가다 보니까 충돌이 나더라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시면은 하나는 이렇게 보이고 하나는 저렇게 보이고 이렇게 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왼쪽에는 파워포인트, 오른쪽에는 엑셀 이런 식으로 보인 거죠. 창을 좌우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굳이 뭐 할 필요 없다면은 파워포인트만 놓고 보고.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요거 점. 이 점을 가지고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공간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40페이지 제일 아래 그림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차트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차트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차트를 우리가 변경을 좀 해야 된다 이거야. 예쁘게 좀 변경을 하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꾸미는 거는 여기서 꾸미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차트가 아닌 제목을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뜨고요.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도구에 대한 서식과 디자인 이런 게 나와요. 밖에 아무것도 없는 데를 클릭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도형,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은 도형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기 도구, 서식이 뜨고,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도구에 관한 메뉴가 별도로 뜨고, 예. 그래서 디자인 계열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 색을 좀 변경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변경하고 싶어, 뭐 이렇게 변경하죠. 한 가지 색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알록달록하게 만들 거냐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난 요렇게 만들래, 요렇게 만들래, 요렇게 만들래. 색깔이 달라지죠? 밑에 거는 단색형이라 그래서 진한 거에서 흐린 순서대로 가게끔. 그렇죠? 달라지죠? 나는 이렇게 만들래, 단순하게. 아니야, 나는 그냥 알록달록하게 만들래. 그럼 이렇게 만들래. 그러면 내가 이 색깔을 바꿀 수가 없느냐? 나 빨간색 쓰고 싶은데. 만들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이라 그래서 현재 지금 차트 제목은 나와 있는데 범례가 밑에 있단 말이에요. 범례를 위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 요런 형태. 범례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어? 그럼 요런 형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값을 보여주고 싶어. 값을 보여주고 싶어. 우리 141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게 차트 레이아웃의 5번이에요. 5번. 5번을 선택하면 값들이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할 건지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 골라 잡아 하나지. 나 요거 마음에 들어. 그럼 콩 찍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숫자값으로 일일이 다 뜯어 고치고 싶다. 그걸 배워야 이제 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책에 141페이지 하단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용어들이 나와요. 용어. 첫 번째. 이 차트 자체는 차트 영역이라 그래요. 차트 영역. 여기는 차트 제목이라고 부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 볼게요. 보세요. 갖다 대면은 차트 제목하고 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값이 들어있죠.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값이죠. 밑에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글자가 들어있으면 뭐냐면요. 항목이에요. 여기 밑에 글자가 들어있는 데는 항목이라 그러고 숫자가 들어있으면 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가로인지 세로인지 X축인지 Y축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값축,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축이라고 부르시면 되고 거기에도 제목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제목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항목축 제목, 여기는 값축 제목 이렇게. 그런데 이 축 제목이 가로로 돼 있고 세로로 돼 있고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방향을 바꿀 줄도 알아야 되겠죠? 바꿀 줄 아는 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되게 쉬워요. 예.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차트가 지금 이렇게 따르륵 붙어 있단 말이에요. 차트 요소들이 다 붙어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고 어떨 때는 값이 보이고 요 값을 우리는 레이블이라 그래. 레이블. 값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아래 보면 파란색은 뭐고 회색은 뭐고 주황은 뭐고 그거는 범례라는 게 보여요. 이런 각각의 요소들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뭐라고 떠요? 범례 하고 뜬단 말이에요. 여기는 요소 무슨 계열의 무슨 요소 하고 무슨 값 레이블 하고 뜬단 말이에요. 이 요소들을 알아야 예를 들어서 범례를 상단을 옮기세요. 그러면 범례가 뭐지? 얘가 범례인가? 쟤가 범례인가? 뭐가 범례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들을 알면은 범례를 선택하고 이 범례에 대해서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을 가면 위쪽 그럼 위로 가고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제가 어떻게 레이아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제목도 없어졌고 제목 쓰는 난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목도 하나 넣어봐야 되고 여기 축 제목도 없어졌는데 축만 있고 이것도 다 꾸밀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홍보 142쪽에 보시면은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책 보고 하면 되지만 그러면 책이 없잖아. 책이 없는 얘기를 다 빼지. 예, 여기 차트 도구에 가서 서식에 가시면은 디자인도 있어요, 디자인.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디자인이 있고 레이아웃이 있고 서식이 있어요. 2010에는 파워포인트 2010에는 차트 도구에 디자인 요소와 서식 요소 두 가지를 넣어놨는데요. 2013은 두 가지 요소를 넣어놨고 2010 버전에는 그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자인 요소와 레이아웃 요소와 서식 요소가 있어요. 서식은 여기 서식이에요. 이거 서식 이대로예요. 그런데 디자인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근데 레이아웃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2010에는 레이아웃이 있었는데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 레이아웃 구조하고 이 레이아웃 구조하고 예, 여기 차트 요소 추가라고 하는 거. 이것이 디자인 요소에 한꺼번에 들어와 버렸어요. 2010하고 좀 달라요. 예. 이게 차트 요소 추가에 가면은 차트 제목이 빠졌으니까 차트 제목에 가서 차트 위에다 놓고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차트 제목을 고치면 되겠죠. 주요 업종 추이 현황 그 다음에 왼쪽에는 밑에는 뭐죠? 밑에는 종목인가요? 왼쪽에는 뭐죠? 금액인가요? 거래량인가요? 예,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왼쪽에는 변화되는 퍼센트인가 봐요. 변화되는 퍼센트인가 봐요. 10%, 뭐 15%. 자, 그러면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축 제목이 필요해요. 축 제목. 근데 이제 기본 가로축에는 종목이라고 쓰면 되고 업종이라고 쓰면 되겠고, 차트에서 추가해 가면 또 축 제목 중에 세로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세로 제목. 요렇게 여기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변동이라고 가정한다. 변동. 뭐 가로 열고 퍼센트만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글자가 꺾여서 들어왔단 말이야. 똑바로 펴야 되겠어. 세로 쓰기든 가로 쓰기든 얘는 회전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대고 오른쪽 눌러서 서식. 그럼 서식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서식 요소가 뜨면 이 서식 요소에서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클릭을 했어요. 변동, 뭐 퍼센트, 또는 제목을 꾸미고 싶어서 제목, 또는 축 제목을 클릭하고 싶어서 축 제목을 선택해 놓고, 여기 보면 더하기, 여기는 연필, 여기 뭐 깔때기 이런 게 나오네요. 그럼 연필 눌러보면 뭐가 나오죠? 여기 색깔이 나오네. 색깔. 난 이런 거로 할래.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고, 여기 더하기를 누르면 뭐가 되는 거죠? 요소를 내가 뭘 넣을 거냐 이거지. 어떤 요소를 넣을 거냐. 데이터 표를 집어넣을 거냐. 데이터 표. 데이터 표는 뭔지 아시겠죠? 밑에 값이 보이는 게 데이터 표거든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밑에 있는 건 뭐죠? 깔때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거를 선택을 해서 뺄 거냐 넣을 거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글자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서식을 누르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 서식도 있죠. 서식에 가서 선택 영역을 서식을 눌러도 돼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텍스트에 관한 거. 즉 왼쪽에 있는 변동 해가지고 이 글자가 여기 보면 글자에 있단 말이에요. 글자. 텍스트 상자를 지금 정가운데,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냐면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러지 말고 가로로 놔라. 왜 가로로 나열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가로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 여기 텍스트 옵션에 가서 텍스트 얘를 나는 회전도 하고 싶어. 이렇게 막 돌려. 그래서 45도 돌려. 이렇게 여기 45도를 바꿔. 각도를 45도로 바꿔. 그럼 글자가 45도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 얘를 난 0도로 바꿀 거야, 0도. 그럼 0도로 다시 돌아가고. 잠깐만. 제가 아까 뭐 잘못 썼네요. 변동. 그리고 퍼센트. 자. 요건 뭐죠, 얘는? 이거 텍스트 채우기. 뭐 안에 색깔을 나는 다른 거로 넣고 싶어. 빨간색으로 넣고 싶어. 얘를 나는 빨간색으로 채울 거야. 빨간색이 됐네요. 그렇죠? 또는 여기는 뭐죠? 요거는 뭐죠? 그림자. 이런 거네요. 그림자. 이건 글자 색깔 꾸미는 거고요. 얘는 뭐죠? 방향 조절하는 거죠. 그럼 글꼴은 어떻게 해요? 글꼴은 다 홈에 있잖아요. 홈에 가서 나는 글꼴의 크기를 좀 크게 할 거야. 그러면 커지고, 작게 하고, 나는 글자를 다른 색으로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예. 글꼴도 바꿀 거야. 그럼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 서식에 대해서 나오니까는 또 제목에 대한 거를 또 홈에 가서 또 글자를 크기를 바꿔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나는 색깔을 바꿀 거야. 뭐로 바꾸냐면은 색깔을 나는 노란색으로 할 거야. 그럼 노란색이 되는 거고, 여기는 주황색을 선택하고 난 색깔을 바꿀 거야. 뭐로 바꿀 거냐면은 나는 빨간색으로 바꾸고, 빨간색이 되고. 자, 어떤 요소를 클릭하면 그 요소에 관한 기능이고, 요거는 페인트 통을 엎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색깔을 칠하는 거고, 요거는 효과래요, 효과. 그림자를 넣고 싶어. 어떻게 그림자를 넣을 거냐면은 약간 오른쪽 하단으로 난 그림자를 넣을 거야. 아니 위쪽 방향으로 그림자를 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막대 그래프가 위로 살짝 그림자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림자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민자인데 이건 살짝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우스로 일단은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고, 요거는 뭐죠? 계열별로 뭐를 꾸미는 건데, 뭐 보조축으로 보내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보조축이 뭔지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축 제목을 넣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책에서는 레이아웃에 가서 꾸몄어요. 2010에서는. 2013은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필요한 요소가 뭐냐? 차트 제목이냐? 축 제목이냐? 축 제목 중에 가로축이냐? 세로축이냐? 선택하면 어디야 뭐저쩌고 저쩌고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놓고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레이블은 뭐예요? 레이블은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잖아요, 값. 근데 레이블을 난 넣고 싶어. 그럼 레이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 회색 막대를 선택했거든요. 지금은 빨간 거를 선택했어요, 빨간 거. 그리고 여기다가 레이블 값을 넣어주면은요, 빨간색에만 들어가요. 빨간색에만 들어갔어. 다시 레이블에 가서 레이블을 없애면 사라졌고, 자, 이번엔 차트를 선택했어요. 차트. 아까는 빨간 것만 선택했는데 이제는 전체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그런데 난 노란색은 빼고 싶어. 그럼 노란색을 선택하고 레이블에 가서 없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은 없어지는데 다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럼 레이블 옵션이라고 있잖아. 레이블 옵션. 레이블 옵션에 들어가서 뭐를 찾아봐야지. 값은 뺄 건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빠졌네요. 그러니까는 레이블 값이, 이 레이블의 값이 어디는 나타났으면 좋겠고 어디는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전체가 선택되면은 전체가 들어가는 거고, 노란 거만 선택하고 가면 노란 거만 들어가면 되고. 근데 뺄라 그랬더니 다 빠지더라. 난 하나만 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하단에 메뉴 중에 보면은 기타 레이블 옵션에 들어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꾸미면 되고. 그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게 있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 나와요. 웬만하면 여기 레이블 서식 들어가고, 레이블을 빼고 싶으면 레이블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뉴판에 가서 어떤 요소를 넣을 건지 뺄 건지, 여기 있는 더하기 눌러도 되죠. 더하기 누르면 레이블을 넣을 건지, 레이블 다 뺄 수도 있고 다 넣을 수도 있고. 요거는 뭐죠? 화살표는 그쪽에 어디? 가운데? 안쪽? 바깥쪽?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도 들어갔네. 이건 화학이고 저거는 반도체고, 가운데 그냥 클릭하면 알아서 들어가지만 거기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필요한 요소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요소가 뭐니까는 뭘 눌러보세요, 뭐 눌러보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클릭해 보시면 돼요. 몸이 느끼면 돼, 몸이. 특히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 참 잘 만들었어요.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사용자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클릭하면, 파워포인트는 컴퓨터를 못하고 잘하고 상관이 없어요. 클릭만 잘 하시면 돼요. 클릭만. 대신에 전체적인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도로 배우셔야 되겠지만, 그래프 만드는데 뭐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지. 값은 주어진 거니까 입력하면 되고. 예. 지금 144페이지 보시면은 제 화면상에서는 노란색이죠. 노란색. 끄트머리 거, 오른쪽 거. 오른쪽 거를 클릭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 값을 넣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레이블 값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이 따로 없으니까는 디자인 요소에 가서 추가에 가서 레이블 값을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레이블을 집어넣은 거죠. 2010하고는 구조가 좀 바뀌었어요. 2007하고 2010은 또 비슷해요. 차트가. 근데 2013은 차트가 또 좀 달라져가지고 조금 책하고 달라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더 쉽게 만들어진 거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차트를 나는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좌우로 상하로 넓히면 돼요. 좌우로 상하로 넓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죠. F5번 키 누르시면 돼요. F5번 키 누르시면 창이 크게 변합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화면이 넘어가요. 엔터를 눌러도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스페이스바 눌러도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휠에 있는, 마우스 휠에 있는 휠을 아래 방향으로 돌리면 다음으로 내려가고요. 또 클릭해도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페이지 다운 키 눌러도 아래로 내려가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백스페이스를 누르거나 또는 페이지 업을 누르거나 또는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이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는 다시 누르면 이제 중간에 난 빠져나오고 싶어 그러면 뭐 해라? ESC 누르면 빠져나오고. ESC 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슬라이드가 50개야. 그런데 나는 30번째부터 보여줘야 돼. 근데 F5번 키를 누르면 무조건 처음부터 나와요. 나는 30번서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는 Shift F5번 키를 누른다 그래요.
근데 외우기 어렵잖아요. 여기 있어요. 슬라이드 쇼에 가면 처음부터 할래 F5번, 지금부터 할래 Shift F5번 있어요 여기.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시고 우리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재구성도 있고 쇼 설정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지. 예.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있네요. 차트에 들어갔더니 눈금선이 있어요. 눈금선 주눈금선, 가로 눈금선, 세로 눈금선. 눈금선이 보이나요? 가로 눈금선 하면 어떻게 돼요? 가로 눈금선이 보이나요? 화면이 안 보이는데? 가로 눈금선을 제가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요. 보입니까? 여기선 보이네. 화면에 제가 막, 그럼 여기 있는 요소를 클릭을 해서, 여기 눈금선을 제가 클릭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마우스 가지고 두 눈금선. 서식에 가면, 색깔이 자동인데, 이거를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실선으로 놓고, 나는 빨간색으로 할래. 빨간색 선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보조 눈금선도 있었죠? 보조 눈금선이. 여기 보니까 눈금선에 보면 보조 눈금선도 있어요. 그 주눈금선은 뭐고 보조 눈금선은 제가 클릭해 놓고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주눈금선은 왼쪽에 자세히 보시면 눈금이 있을 거예요. 5에서 10, 5에서 10, 10에서 15, 20, 25 이 눈금이 있어요. 그 눈금에서 선을 보여주는 게 주눈금선이고요. 눈금과 눈금 사이 안에 5, 10, 15,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과 15, 15와 20 사이를 또 여러 개를 잘게 쪼개 놓자 이거죠. 그게 보조 눈금선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5, 10, 15에서 35까지 갔는데 이 눈금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눈금선이 지금 5단위씩 갔단 말이에요. 5단위씩. 어떻게 하냐면 제가 눈금에다 클릭했어요. 이 눈금 여기 왼쪽에 있는 값에다가 클릭을 하고 값의 서식을 보시면 돼요. 아니면 와이드 모니터니까 오른쪽이 공간에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 서식을 열어 놓으세요.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 서식으로 보이고, 눈금선을 누르면 눈금선이라고 나오고, 주눈금선을 누르면 주눈금선, 그 다음에 요소를 누르면 요소,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갑축 숫자, 그럼 축서식 뜨거든요. 근데 이 축서식에 가니까 뭐가 문제냐 이런 거예요. 이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 여기 숫자가 있는데 축 옵션에 가면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숫자. 근데 0에서 35까지 가지 말고 40까지 가고 10단위씩 움직이면 좋겠어. 10단위씩. 그럼 10단위로 간단 말이에요. 10단위로. 보조 눈금선은 5단위로만 가자고. 그러면 요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0, 10, 20, 30, 40. 근데 사이사이에 5단위씩 하나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주눈금선, 보조 눈금선 차이예요. 근데 이 요소가 어디는지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 서식으로 바뀌고, 축을 누르면 축 서식으로 바뀌는데, 아까 그 축 서식의 눈금의 단위를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축 옵션이라는 게 있고, 축 옵션. 축 옵션 중에 눈금의 레이블의 표시 형식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2010에서 2013으로 가면서 확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책하고 많이 달라요. 2010에서는 이 축소식이라고 하는 얘가 이렇게 별도로 창에 떠 있어요. 창에 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옆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149페이지에 보시면은 영역 서식이라는 창이 별도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치 제가 이렇게 여기 축서식이라고 하는 글자 보이시죠? 네.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사방 화살표로 보일 겁니다. 사방 화살표가 보이는 거는 끌고 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마우스로 눌러서 이렇게 뛰어다니면 뜯어내면 따로 돌아다니고요. 이 제목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그 원래 자리에 또 들어갑니다. 알아서. 네, 이렇게 끄집어내서 따로 볼 수도 있고 따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난 저 오른쪽 끝에다 붙이고 싶어. 그러면 얘를 오른쪽 벽에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붙고요.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도 알아서 글로 쫙 가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볼지는 사용자가 편한 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능들은 이 페인트 통은 채우는 기능이고 채우는 거니까 색상에 관한 거겠죠. 그래서 채울 건지 아니면 선 모양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효과잖아요. 효과. 그림자를 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건 뭐죠? 크기 및 속성이니까 요거는 안에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꾸밀 건지. 글자는 뭐 아까 보신 거죠. 글자 색깔이라든지 또는 뭐 글자의 뭐 위치라든지 가로인지 세로인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 요소들이 우리 책하고는 많이 변동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보셔야 되고요. 얼추 비슷해요. 얼추 비슷한데 바뀐 게 있어요. 조금. 자, 이걸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데 그래프에서 요소의 값이 현저하게 다를 때 이런 게 있어요. 시험을 봤는데 국어 점수는 빵점 맞은 놈도 있고 100점 맞은 놈도 있고, 수학을 빵점 맞은 놈도 있고 100점 맞은 놈이 있어요. 그럼 어차피 100점 뺏긴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 같은 경우에는 무관해요. 과목별로 성적이. 예를 들어서 국어는 만점 만점에 만점이 점수를 주고, 영어는 500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주고, 수학은 1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0점에서 100점 사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급의 그 인원수와 평균 급여액을 그래프로 표시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과장은 10명, 부장은 5명, 대리는 20명, 사원은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은 평균 급여액이 250만원, 부장은 평균 급여액이 300만원, 대리는 평균 급여액 200만원, 사원은 평균 급여액 150만원. 근데 인원수는 100명이고 급여에는 1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 값이 어떻게 해요? 요소의 값이 현저하게 다르잖아요. 인원수는 많아봤자 100명, 1000명인데 급여액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같은 그래프상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럴 때는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항목을 보조축으로 보내고 그 값에 대해서 다른 그래프 형태로
다른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100만원이고 하나는 20명이라면 100만이라는 숫자와 20이라는 숫자를 같은 그래프상에서 공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는 축을 여기 오른쪽에다 보내버리고, 얘는 막대 그래프로 보이고 하나는 꺾은 선으로 보내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값을 한번 우리 바꿔볼까요? 여기 디자인 요소에 와서 데이터를 편집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편집을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서 여기가 만약 500, 450, 600, 700이라고 나왔다면,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숫자 값을 바꾼 거예요. 하나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 값이 어떻게 오나 볼게요. 제가 이제 축 옵션을 자동으로 바꿨어요. 보조축은 뺄래요. 보조축은 너무 지저분하니까. 주물금선 말고 왼쪽에 너무 좀 숫자가 너무 많아서, 네. 보조축은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보여줬는데, 지금 노란색 그래프가 어때요? 지금요 값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다른 그래프에 비해서 노란색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는 보여주기가 너무 민망해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란색에 대해서 얘를 오른쪽 축으로 보내는, 보조축으로 보내. 이렇게. 보조축으로 보내고, 이거의 그래프 요소를, 차트 종류를, 여기 연말에 관한 거를 뭐로 바꿀 거냐면은 제가 꺾은 선으로 바꿔요. 꺾은 선으로. 여기 너무 구질구질하게 보여서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은 왼쪽 숫자를 보는 거고, 왼쪽에 있는 숫자를 보는 거고, 여기 있는 노란색 꺾은 선은 오른쪽에 있는 큰 숫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숫자가 작은 값하고 숫자가 큰 값을 같은 그래프상에 공존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서로 다른 형태로 보이잖아요. 서로 다른 형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혼합형 그래프라 그래요. 혼합형. 근데 축이 왼쪽에 주축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보조축이라 그래요. 보조축. 그래서 이거를 이중축이라 그래요. 이중축 혼합형이라고 부른다. 이런 그래프가. 그래서 이중축 혼합형이 우리 컴퓨터 자격증에 관련된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상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교회 성전에 가보니까 지금 교회는 안 그런데 예전 다니던 교회는 그 교구별로 실적을 보여줘요. 성경 읽기 1교구는 얼마큼 읽었고 2교구는 얼마큼 냈고, 그 다음에 뭐 성미 1교구는 얼마큼 모았고 얼마큼 했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약간은 좀 경쟁심을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목사님들의 약간 성격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어디는 그래도 뭐 특별한 거 아니니까 너무 좀 자극을 좀 주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디에 가장 많았냐면요. 교무실에 있었어요, 예전에.
1학년 1반 전체 평균 얼마, 2반 평균 얼마, 3반 평균 얼마 그래프로 보여줘요. 근데 어느 반이 보니까 그래프가 제일 아래로 내려갔어. 그럼 그 담임 선생님이 난리쳐요. 야, 우리 반이 이번 중간고사 빵 꼴찌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다음에는 1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막 달달달 볶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그래프로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디에도 응용하냐면은 우리가 가계부 작성할 때도 응용한단 말이에요. 가계부상에서 내가 지금 이번 달 전기요금, 지난달, 그 지지난달, 1년치, 2년치, 3년치를 그래프로 보면 아, 이번 달은 저번 달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냈다, 적게 냈다라는 거를 그래프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추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노란색은 어때요? 노란색은 내려가죠? 빨간색도 내려가는 추세예요.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가지만 전체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 내려가는 편이고, 지금 파란색도 사실은 내려가는 거죠. 근데 지금 꺾은 선은 어때요?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현상이지. 좋은 현상이지. 제가 그냥 일부러 숫자를 쓴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회사의 대표자라고 하면,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숫자의 높낮이를 보면서 지난달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구나, 안 되겠다, 뭐 조치를 취하든지 이런 방법을 우리가 동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래프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그래프를 사용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경이 있어요. 배경. 이 배경이 있는데 난 이 배경을 좀 꾸미고 싶어. 배경을 좀 꾸미고 싶어. 이 배경. 배경이 왜 안 나오지? 이 차트 여역이고, 디자인으로 가야 되나? 예, 그러면은 여기 가면은 배경이 있나 볼까요? 네, 그림 영역. 네, 그림 영역이 선택이 됐네요.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조묶음선을 처리해놓고 뭘 하다 보니까 이 배경을 지금 선택을 못했어요. 그럴 땐 여기에 선택하시면 돼요. 항목축. 항목축은 어디예요? 글자가 있는 데고, 갑축은 숫자가 있는 데고, 왼쪽과 아래를 기본축이라고 하고, 오른쪽하고 위쪽을 보조축이라고 그래요. 보조축. 그러니까 보조 세로 갑축 그러면 오른쪽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예, 그림 영역이라고 있어요. 그림 영역은 이 전체 배경을 그림 영역이라고 그래요. 차트가 보이는 뒷배경. 예, 그거를 우리는 색깔을 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칠할 수가 있는데, 색깔로 칠할 거냐, 아니면 질감으로 바꿀 거냐, 질감으로. 질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질감에 가보시면은 질감의 종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화석을 집어넣으면 되게 물고기 화석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 흰색 대리석을 넣으면 흰색 대리석이 들어가는 거고. 예. 아니야, 나는 그림으로 할래. 그림. 내가 갖고 있는 그림이 있어. 김연 얼굴로 나 넣을 거야. 그럼 김연 얼굴이 들어가는 거고. 예, 이렇게. 또 그라데이션 처리라는 게 있어요. 그라데이션 처리라는 게 있는데, 제가 요소를 좀 뺐어요. 여기다 플러스 누르면 막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를 선택하고
제거해야 되고 밑으로 당겨도 제거가 돼요. 왼쪽 색깔은 뭐로 넣을 거냐면요, 왼쪽 색깔은 빨간색이고요, 오른쪽 색깔은 뭐를 넣을 거냐면은 색깔을 노란색을 넣을 거예요. 그럼 빨강에서 노란색으로 가죠. 지금 빨강에서 노랑으로 가잖아요, 색깔이. 이때 이것도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조절해도 돼요. 그러니까 빨강에서 노랑으로 가는데 일정까지만 가고 나머지는 다 노랑. 이걸 빼면 어떻게 되죠? 빨강에서 빨강, 여기서는 계속 빨강이고 나머지만 색깔이, 그라데이션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색깔이 점차 변하는 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각도도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 보면 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를 바꿔도 돼요. 예, 종류를 바꿔도 되죠. 뭐 방사형도 있고요. 방사형도 있고, 방향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중앙에서부터 움직이게 할 거고, 나는 선형으로 할 건데 선형이 지금 방사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왼쪽에서 빨간색, 오른쪽은 노란색, 옆으로 가게 할 건지 뭐 지정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는 색깔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고,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근데 색깔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 색깔은 빨강이고요. 두 번째 색깔은 뭐냐면은 노랑이고요. 세 번째 색깔은 뭐냐면은 파랑이에요. 마지막 색깔은 검정이에요. 그럼 색깔이 아주 난리가 났죠? 네 가지 색깔로 가는 거잖아요. 네 가지 색깔로요. 검정을 빼면 이렇게 되면 이제 빨강 거쳐서 노랑 거쳐서 파랑으로 가는데, 방사형 말고 선형을 갈 거고, 방향은 일직선으로 가보게 할까요? 일직선으로. 그러면 빨강, 노랑, 파랑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지점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고. 그래서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차트 자체에다가도 우리가 패턴을 넣을 수도 있어요. 패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문양이에요. 문양. 그 다음에 아까 질감도 있었죠. 김연아 선수를 나는 통째로 배경에다 넣겠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지금 외국인 지분 중가추인데 얘를 자동차 판매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판매량. 그럼 자동차 판매량 같으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빨간색 노란색으로 하지 말고 뭐로 하면 좋을까요? 자동차 그림으로 올리면 되잖아. 자동차 벽돌 쌌듯이.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요소들을 자동차 요소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얘 그림으로 칠하는데 김연아 선수 얼굴은 아니고, 뭐 벽돌 그림이 있다고 하면 이제 벽돌 그림으로 쌓아야겠죠. 그렇죠? 벽돌 그림을 쌓아야 되는데 늘릴 거냐 쌓을 거냐 이거죠. 쌓을 거냐. 쌓기를 누르면 벽돌이 쌓여지는 거죠. 자동차 그림으로 벽돌 쌓기 하듯이 가는 거예요. 늘리면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벽돌이 한 장으로 쭉 늘어나는 거고. 쌓기를 해주면 보기 좋죠. 자동차를 판매했다 그러면 쌓기를 하면 몇 대를 팔았는지가 보이고, 예를 들어 수출 금액 그러면 돈다발 그림으로 쌓아줘도 얼마씩 쌓여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요소별로 클릭을 하셔갖고 쓰시면 좋습니다. 153페이지 그림을 한번 볼게요. 15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차트의 종류라는 말이 나오는데, 차트의 종류가 좀 어려워요. 한번 볼게요. 우리 차트 중에 보니까 지금 차트의 종류도 2010분 왼쪽에 있는데 얘는 2013분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차트 종류가. 예를 들어서 나는 차트를 세로 가로막대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로막대가 돼요. 다 가로가 됩니다. 가로가 되고,
나는 얘를 다 꺾은 선으로 바꿀 거야. 그럼 꺾은 선이 됩니다. 다 꺾은 선이 돼요. 다 꺾은 선이 되고, 여기에 있는 원형, 그럼 뭐가 되냐면 원형이 돼요. 원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데이터를 편집할 때 어떻게 됐었냐면은 가로 세로 상관없이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요소가 많았죠. 5월, 6월, 7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뭐 정밀, 뭐 화학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왼쪽에 보면 디스플레이라는 항목이 5월, 6월, 7월 뭐 연말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원형으로 바꾸면 다 안 나와요. 5월달 거만 나오든지 아니면 그 여기서 말하는 뭐 화학만 디스플레이만 나온다든지 첫 번째 요소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 모든 요소가 다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도넛형을 하면 다 나와요. 여기 있는 일반적인 원형은 하나의 요소, 하나의 계열만 나오는 거예요. 20명이 시험을 봐서 5과목씩. 그럼 20명에 대한 5과목이 나오는 거는 세로막대, 가로막대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원형을 넣으면 첫 번째 홍길동에 대한 5과목만 나오든지 아니면 첫 번째 과목에 대한 20명 거만 나오든지 하나의 요소, 하나의 항목만 나온다 이거지. 그걸 다 나오게 하려면 도넛형을 쓰는 수밖에 없다. 도넛형을 쓰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원형은 하나의 데이터 계열로 중요 요소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는 나는 뭐 교구별로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해서 교구별로 성경 읽기 항목을 나는 다 보여주고 싶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주식형은 뭐냐면요. 주식형. 주식형은 전 주식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용어는 좀 들어봤어요. 시가, 종가, 거래량, 뭐 최대, 최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종가라고 하는 거는 뭐 증권거래소가 이제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을 때 그때 금액을 말하는 거고, 거래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5가지 요소가 있어야만이 그거를 주식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을 봤어. 이걸 주식형으로 바꿔볼까? 못 만드는 거죠.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 자연 뭐 이렇게 해갖고 5과목을 봤다 그러면 주식형처럼 만들 수는 있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표면형, 뭐 분산형, 거품형, 방사형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우리가 이제 쓰는 거죠. 그렇죠? 평상시엔 잘 안 쓰는 건데 지금 교재 어딜 보시냐면은 156쪽 같은 경우에는 누적이에요. 누적. 국가, 공공기관 부채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은 공공, 아래쪽은 국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색은 국가, 빨간색은 공공. 그러면 그 전체 높이가 뭐야? 합한 거지 뭐. 가면 갈수록 부채가 느네?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2009년, 10년, 11년, 12년 가면 갈수록 부채는 계속 늘더라.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탓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값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157페이지처럼 테이블 표를 보여주면 되죠. 여기도 지금 데이터 표라고 하는데 데이터 표 2010에서는 데이터 표라고 밑에 이렇게 표가 나오게끔 하는 건데, 데이터 표 우리 여기서 뭐라 그러죠? 데이터 표 맞죠? 그래서 데이터 표를 없앨 건지 보여줄 건지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이제 빨간 건 공공기관이고 뭐 회색은 국가라고 써 있는데
오른쪽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도 법례가 있잖아요. 법례. 지금 데이터 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파란색은 5월 말, 빨간색은 6월 말, 뭐 어떤 건 7월 말, 노란 거는 연말이라고 써 있는데 법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법례를 뺄 건지, 법례를 선택하고 뺄 건지 이렇게. 아니면 법례가 있다고 하면 굳이 앞에 있는 건 법례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럼 요소에 가서 데이터 표에 가면 법례 없이 빨간색이 뭐다라는 건 오른쪽 법례를 보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편리성 있게 만드시면 돼요. 예. 그런데요, 실제 나가서 보니까는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래프를 막대로 따로 만들더라고요. 차트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프 기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비어있는 화면에다가 작대기를 그려요. 막대로. 그렇게 하고 따로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만드는가 봤더니 그래프에 기능이 없어요. 그냥 빨간 막대, 파란 막대 보이는 거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예쁘게 꾸미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멋있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세상에 없는 나만의 어떤 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몸으로 완전 때우는 거야. 노동으로. 그런데 2013 버전을 보더라도 아까 이 막대 그래프에도 보면 그림자도 넣고 다 꾸미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졌거든. 굳이 막대를 따로 만들거나 그러지 않아도 예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디오, 비디오 활용하는 건데 결석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네요.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다음 시간에는 이어폰을 갖고 오셔야 될 거예요. 이어폰. 소리를 들으시려면 제가 문자는 보내드릴게요. 이어폰을 준비하셔야 되고 mp3 노래가 있으시면 동영상 있으시면 가져오셔도 돼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갖고 있는 노래라든지 동영상 촬영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내가 mp3 노래를 갖고 있으면 그 노래를 가져오든지 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거기에다가 효과음을 넣어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책에 보면 아름다운 섬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하는 게 계속 은은하게 나오면서 효과음이 나오면 좋거든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바닷가를 클릭하면 그때 비로소 소리가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